라이트하우스는 맨날 부정적인 이야기만 한다. 부동산 폭락하면 죽는 사람들 많다. 왜 사람들 죽이는 얘기하냐? 못돼 처먹었다. 그러면서 부동산 폭락하면은 나라 망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엄밀하게 말할까요? 부동산 폭락해서 나라 망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폭락은 결과일 뿐이고 이미 부동산 폭등으로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부동산이 폭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서 나라 경제가 파탄이 났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건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다. 부동산 가격 떠서 좋은 사람 누구 있어요? 실수요들은 갈아타기를 뭐 하든 뭘 하든 어차피 더 좋은 곳 상급지로 가려고 하면은 갭 더 벌어져 있고 누구만 좋아요? 몇몇 투기꾼들 10%도 안 되는 그 다주택 투기꾼들 나머지 90% 중에서 1주택 막판에 다주택 매물 받아가지고 영끌한 사람들만 피보는 거고 그래서 떨어져야만 한다. 그리고 지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라이트하우스 뭐 반대로 하면 된대요. 라이트하우스가 올라갈 곳 찝어준다. 반대로 해서 무주택자들 피 빨아먹는다. 맞아요? 미국에서 금리를 2015년부터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우리나라는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당연히 그건 집값 폭락 신호예요. 대출은 이미 다주택들 더 못사게 압박 넣고 있었고 근데 갑자기 뭐 미중 무역전쟁 생각보다 크게 터졌고 시진핑이 생각보다 세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 갑자기 중국에서 폭탄을 더 터뜨렸죠. 그거 예측한 사람이 누구 있냐? 부동산 전문가들 중에서. 그래서 거품이 더 커졌다. 그런데 우리가 집으로 돈 버는 법을 알려주는 방송인가요? 돈을 지키는 법 그리고 정상적인 가격에 사야지 물리지 말라고 알려주는 방송이죠. 그러면은 거품이 덜 쌓였을 때 사라고 해야 될까요? 덜 쌓였어도 쌓인 거예요. 온몸에 거품 목욕을 했어. 막 샤워하려고 막 바디 클렌저 바르고 막 머리 감고 그랬는데 머리만 헹구고 머리만 헹궜으니까 이제 나와도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몸까지 다 씻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거품 다 빠진 데에 사야 된다. 실수요들은. 왜? 투기꾼들은 뭐 손절을 하든 뭘 하든 그렇게 하는 거지만 실수요들은 집 한 채가 전재산이에요. 그런데 5억 10억 더 비싸게 산다. 인생을 3, 40년씩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뭐 사과 안 하냐 뭐 아니에요. 실수요들은 지금도 똑같이 얘기할게요. 2019년에도 실수요들은 사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 안 하고 이런 이야기들 계속 하는 거예요. 위험하다. 예전에 미국 리먼 터질 때 서브프라임들 어떻게 됐냐? 일본 부동산 버블 때 거품 잔뜩 꼈을 때 올라간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들어간 사람들. 그 뒤에 2년 전에 사가지고 2년 더 올랐는데요. 그 사람들은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다.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험하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서 경제가 굉장히 위험해졌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하면 또 뭐라 그래요? 언제부터 집값 떨어진다고 하다가 말 안 되니까 감성팔이 한다. 그런데 감성팔이 아니에요. 집값 올라가면서 경제 위험해졌다. 특히 가계부채부터 강조한 거는 저희가 초창기 방송 때부터 그 얘기 했었어요. 무슨 감성팔이에요. 데이터 가져와서 이야기했는데 늘. 그러면서 이런 비정상적인 시장은 항상 위험하다. 근데 예전에는 예를 들어 2019년이 회색 코뿔소 정도였다면 지금은 회색 코끼리가 달려오고 있어요. 코끼리 떼가 피할 수 없죠. 결국 피할 수 없는 거다. 지금 집값 폭등으로 얼마나 문제들이 커졌나 이런 거 볼까요? 자, 상대적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은 뭐예요? 중위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인구 비율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 공산주의라더니 상대적 빈곤율이 굉장히 높죠. 무슨 소리예요 이거? 그만큼 근로소득은 굉장히 높지 않다는 거죠. 근로소득은 높지 않은데 집값은 그 어느 나라보다 많이 올랐죠. 상대적 빈곤율 보면은 코스타리카 말할 것도 없죠. 이스라엘 지금 전쟁 중이죠. 그 다음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심각하죠 그런 게.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예요 벌써. 쟁쟁한 나라들을 제끼고. 상대적 빈곤율이 커진 이유는 뭘까요? 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에. 소득이 왜 감소했어요? 소비가 감소했기 때문에. 소비가 왜 감소했어요? 집값이 올라가고 부채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부채 갚느라 소비 못해요. 집값 올라가니까 허리띠 졸라매라. 맨날 돈 버는 법 알려준다는 유튜버들 맨날 허리띠 졸라매라고 하죠. 소비 줄었어요. 그게 다 뭘로 돌아요? 자기 소득 감소로. 건설사들 처먹여 살리려고 다 죽어나고 있는 거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득권 몇 명 처먹고 살리려고. 그래 놓고서 맨날 투기꾼이랑 무주택자들이랑 싸움 붙이죠. 여기 와가지고 피자 얘기하잖아요. 피자 6조각 기득권들이 다 처먹어 놓고서 이 2조각 가지고 얘가 니 거 뺏어 먹는다. 얘 때문에 너 못 먹는다. 둘이 맨날 싸우게 만든다. 그래서 막 맛동산 카페 여기도 사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 2조각 가지고 요거를 비난할 머리는 없고 눈앞에 보이는 이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요거 내가 피자 2조각 다 먹어야지 엄청 많이 처먹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 가계소득 역대 최대 감소죠. 그런데 누구만 늘어요? 상위 20%만. 자, 소득이 감소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불균형이 시작되는 거죠. 재산소득까지 생각을 해봐라. 지금 누가 많이 피해보고 있어요? 1, 2, 3, 4분이 다 피해보고 있다. 물론 코로나 영향이 있죠. 근데 코로나 영향이 있더라도 코로나 영향 때문에 소득이 감소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코로나 이전부터 집값 올라가면서부터 소득은 계속 감소했다. 상대 소득은.
대출은 늘어나서 비소비 지출은 늘어나죠. 가처분 소득은 소득 상승폭보다 적었죠. 그런데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올랐다. 빈부격차 심해졌죠. 빈부격차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자, 맨날 라이트하우스는 빨갱이다. 빈부격차는 자본주의의 당연한 얘기다.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 생긴다고 이야기하면 맨날 뭐라 그래요? 이 닥쳐인 빨갱이 새끼야! 잘 생각해보세요. 빈부격차 제일 큰 나라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자본주의가 아니라 니들이 빨갱이다. 귀족사회를 만들고 있어요. 봉건주의는 공산주의보다 더 심하죠. 예전에 귀족사회인데 완전히 물신주의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자본주의인 줄 아는 돈의 노예들이죠. 통화승수 언제부터 떨어졌어요? 집값 거품 생긴 뒤에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건 집값 거품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통화승수 떨어지면 뭐예요? 돈을 찍어도 유동성 장센이 뭐라 하고 있는데 지금 통화승수가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 예전에 100만원 찍었으면은 500만원 효과를 봤는데 요즘에 100만원 찍으면은 250만원 효과밖에 안 나오는 거다. 그만큼 돈이 안 돈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소비가 감소했다는 얘기죠. 소비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누구들이 죽어요. 나라 경제가 파탄이 나고 있다. 왜? 가계부채를 안 줄이고 오히려 늘렸으니까. 가계부채를 줄였어야 되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풀지도 않나. 초이노믹스를 하지를 않냐. 부채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내수 경기가 당연히 살아날 수 없죠. 원래 리번 전에는 글로벌 어스였어요. 세계는 하나 했는데 그것 때문에 미국 터지고 유럽 터지고 세계적으로 다 터졌죠. 그래서 내 자산이 세계는 하나 돼버렸죠. 3분의 1 토막 나기도 하고. 그래서 세계는 하나가 세계는 하나 돼버렸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당연히 소비가 안 돌고 그 다음에 내수 중심국으로 다 바뀌었다. 근데 우리나라는 내수를 안 키우고 요 모양 만들었다. 뭐만 키웠다? 건설사들 배만 불려줬다. 가계부채 증가하는 동안 기업부채 감소시켰죠. 국민 빚으로 경제를 지탱하니까 지금 막 국가부채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난리를 치고 있죠. 그거 왜 그래요? 그 전에 가계부채 엄청나게 늘려놔서 국가가 해줬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돈이 안 도는 거예요. 가구소득 지금 빈부격차 164배래요. 부채 보유율은 급증했고 정상적이에요. 이게 다 집값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럼 계속 올라가지 않아요. 계속 올라가는데도 한계가 있다. 자, 아무리 심리가 계속 올라간다고 칩시다. 그리고 미국에선 당시에 MBS 증권 발행해가지고 리먼 때 유동성으로 유동성 만들고 유동성으로 또 유동성 만들고 그래서 거품 계속 키웠죠. 계속 키워도 여러 개 한계는 드러난다. 그래서 여러 개 한계가 터졌을 때가 2019년인데 금리 낮춰서 한계를 더 늘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른 거다. 그리고 지금 터지고 있죠. 거래가 안 된다는 것 자체가 터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여력이 없다는 소리니까. 그러면서 가계부채만 잔뜩 늘어나죠. 이 가계부채가 터지게 되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집값 떨어진 거는 비교도 안 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집값 떨어지면서 우리나라도 GDP 대비 가계부채를 같이 떨어뜨렸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 GDP도 같이 늘어났고 해서 GDP 대비 가계부채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터진 수준까지 올라서 다시 터지는 거다. 그러면은 그 정도 떨어지겠죠. 그 정도 퍼센테이지로 니들 말대로. 그런데 지금은 GDP 대비 가계부채가 역대 최고죠. 개인간 대출인 전세 보증금까지 합치면 이거 터지면 감당 안 돼요. 빚이 제일 많은 나라가 제일 크게 터집니다. 일본 왜 터졌어요? 기업 대출 엄청 많이 받게 해서. 그리고 가계 대출도 엄청 많이 늘어났죠. 미국 왜 터졌어요? 이번 때 기업 대출, 가계 대출 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 터진 거예요. 지금은 어디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기업은 중국이지만 가계 대출은 우리나라다. 그리고 그 자산이 금융자산이 아니라 부동산 자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누가 대출을 많이 받았어요? 투자랑 관련 없는 대부분의 실수요들. 그 사람들이 터지게 되면은 경제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거품이 더 빨리 터져야만 하는 건데 계속 불어났죠. 이번에 터지면 답도 없다. 부정적인 얘기예요, 이게. 부정적인 얘기일 수밖에 없죠. 왜? 이미 경제를 니들이 망가뜨려놨는데. 특히 소비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돈 모아서 집이나 사라. 이런 재테크 말하는 유튜버들. 니들 아무것도 하지 마, 효도도 하지 말고 전세도 살지 말고 밥도 그냥 아껴 먹고 그냥 딱 식비만 쓰고 나머지 다 허리띠 졸라매고 그래서 빚 잔뜩 내가지고 집 사. 그럼 집값 계속 오를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아무것도 하지 말고 돈 모으고 그 다음에 집 산 뒤에 40년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빚 갚아라. 그러면 뭐 되는 거예요? 나이 80에 빚에서 해방되겠죠. 그렇게 무리하게 특히 코시국에 대출받아서 집 사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여러 번 경고했죠. 지금 어때요? 2020년 자산으로 빚 못 갚는 고위험 무직 가구 다 당한 거예요. 이 사람들 이제 다 자산 터지면서 헐값에 처분하는 거다. 그때라도 연끌 했어야지가 아니라 그때 연끌한 사람들이 다 뒤집어 쓰고 지금 박살 날 거다. 보여요? 2020년에 연끌한 사람들 어떻게 박살 나나? 고위험 가구가 2년 새 65% 증가했대요. 이때 사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가지고 이렇게 증가한 거죠. 어떻게 되겠어요? 김밥 천국, 알바 천국이 아니라 경매 천국 된다 진짜. 그러니까 금융권에서도 막는 거고 은행권에서 왜 막겠어요?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이제 돈 빌려주면 내년에 대출 시행인데 이미 선반영해가지고 하는 은행들 있죠. 왜? 내년에 못 받을 것 같아서 지금 빌리는 사람은 내년에 못 갚을 게 뻔하니까.
못 갚는 사람들한테 빌려주면 뭐예요? 그 부실은 은행이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부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은행권에서 자체적으로 규제를 하는 거다. 정신 나간 인간들아. 항상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뭘 가지고 이야기해요? 경제 위험 데이터, 그리고 부동산 데이터, 거래량 데이터, 매물 데이터, 상승 데이터, 그 다음에 음모론이라고 하고 있는데 실거래 조작하고 있는 것들 나오는 데이터, 다 데이터로 이야기하고 있다. 니들은 뭘 들고 이야기하냐? 맨날 보이지 않는 심리, 보이지 않는 공급 부족, 보이지 않는 전세가 상승. 전세가가 지금 상승폭이 줄었는데 계속 오른다고 하고 있어요. 예측을 거듭해서. 나라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 인간들이다. 지금 왜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냐? 근로소득이 뒷받침이 되면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 장기적 우상향이 맞아요. 근데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잔뜩 올려놨다. 일본 어떻게 됐어요? 대박살 났죠. 지금 일본 오르는데, 미국 오르는데 돈 오지게 풀어서 오른 거잖아요. 걔네들처럼 돈 풀 수 있어요? 기축통화도 아닌데? 쓸데없는 거는 걔네랑 비교하고 있다. 결론 뭐예요? 집값 하락하면 나라 망해요. 저딴 이야기 하는 사람들 딱 무슨 수준이다? 바다에서 상어에 많이 물리면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늘어납니다. 그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둘 다 결과일 뿐이다. 집값 하락하는 거랑 나라 망하는 건 결과예요. 핵심은 집값 상승으로 경제 파탄이 났기 때문에 이게 터지면서 하락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오는 거다. 정신 나간 인간들아. 하락해서 망한 게 아니라 경기 침체 와서 하락한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고 지금 딱 그 상황이고, 원래 2019년에 금리 올리면서 터졌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집값 상승 부추기면서 소비는 절대 못하게 만들고 그 돈 다 나한테 바쳐라 이거죠. 왜? 니들이 소비해서 돈 쓰면은 내 집을 사줄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소비하지 말고 다 졸라와가지고 너는 40년 금융노예 할 동안 네가 그 낸 빚만큼 내가 벌어가지고 내가 남겨 처먹고 갈게, 이 얘기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인간들이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건설 마피아들이랑 투기 조장 전문가들, 그리고 투기꾼들이랑. 그런데 아직도 방송하고 있네. 아직도 포기 안 했네.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왜? 잘못된 거는 우리가 아니라 니들이니까. 그리고 반박하려면은 데이터 들고 와서 해라. 맨날 데이터도 없이 그래서 집값 올랐다 이거 지겹지도 않냐. 그거에 대해서는 이미 다 반박했고 우리가 반박 못할 자료 들고 와서 얘기해라. 그러면은 했다고 인정할 테니까. 근데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다. 왜? 있었으면 이미 들고 왔을 테니까. 그러니까 계속 와가지고 뭐 하지 마라. 보지 말라. 왜 보지 말라 그래요? 집 사서 돈 벌면 경쟁력 줄어들면 라이트하우스 많이 추천해줘야 돼요. 라이트하우스 보고 집 안 사는 동안에 내가 더 싸게 살 수 있었으니까 그들이 나중에 뒤늦게 급하게 사면은 내가 그들한테 비싸게 팔아먹으면 되니까 라이트하우스 보지 말라고 하면 안 되고 적극 추천해야지. 카페 가봐요. 뭐라고 하고 있나? 절대 보지 말라고 난리를 치고 있지. 답 나왔죠? 그게 답이다. 우리가 포기하기만을 바라고 있을 뿐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